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의 물밑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점차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한 전 위원장 언제쯤 전당대회에 출마 의사를 밝힐까요? 당내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보수 팬덤이 인정을 하면서도 그 주류 쪽에서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또 그 정치 원로들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어느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1년만 참아라. 그러면 더 큰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꼭 당대표 출마를 갖다가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음 선거가 그렇게 오래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2년 후면 지자체 선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2년이면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힘은 이제 1년이 지나면 더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다시 지자체 선거를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장할 수 있다? 아니 그때 등장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대표를 되시면 대선 1년 6개월 전인 2025년 9월 3일 날까지밖에 당대표를 하지 못합니다. 당대표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기존의 우호적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식조도 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라면 당대표는 요번에 안 나오는 것이 좋다는 게 제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변의 전언을 들어보면 나오고 싶어서 안 달인 상황. 이렇게 보신 게 맞습니다. 안 달인 상황. 이렇게 보신 게 맞습니다. 안달? 예. 안달까지? 네. 지금 현재 간보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동훈이다. 강철수처럼. 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결국은. 왜냐하면은 일생 동안 검찰에서 생활을 했고 그 상명하복에 굉장히 몸에 딱 붙은 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보면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은 못 견딘대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아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거역을 하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배짱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간보기 하다가 그냥 끝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등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환경이 나쁘지는 않은 게 어떤 룰을 적용해도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유리하다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총선 이전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카페 회원수가 4배가 급증했다라는 얘기. 또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한 달가량 연기되면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하면 어떤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요. 팬카페의 숫자가 는다는 것은 출마를 요구하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저는 출마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앞으로 정말 당대표로 당선되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되겠지만 만약에 들어와서 여러 세력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 격화된다든지 이러면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성은 50% 이상이다. 더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보수의 지금 잠재적 대권 예비 주자 가운데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처럼 압도적인 보수 팬덤을 가진 분이 없어요.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보면 보수층 내에서 지지가 61%라는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룰이 바뀌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 당의 분열상이 생기고 당장 김민전 의원님부터 헷갈리실 겁니다. 대통령의 뜻을 살펴야 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할까? 당의 미래 굉장히 고민되실 거예요. 당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류 측을 중심으로 해서 줄서기가 만들어집니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입니다. 그러고 나서 입장을 내는 게 맞아요.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어떤 정리를 하려면은 민심을 버리는 거예요. 민심을 버리는 따르면은 거라고요? 민심이 떠나고 이관계. 민심을 잡으면은 윤심이 떠나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초과라는 것 아니에요? 이재명, 조국, 이준석. 그런데 한동훈마저 당대표가 되면은 4년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세력들은 절대 안 된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수용하겠느냐? 저는 그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내공이 없다. 만약에 이번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것에서 진짜 저 같으면 딱 각을 세워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죠. 분란 일으키기. 그래가지고 찬성하자. 이런 것에 각오가 돼 있었으면은 되죠. 자꾸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렇지 말고 계속 해봐 뭐 이렇게 지금 부채질을 하시는데요. 사실 비대위원장 할 때 부채도 모습을 없는데. 보면 전혀 뭐 검사 시절의 모습과 또 전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확인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주문할 것이 있고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용산에도 주문할 것이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는 정말 2007년 당내 경선에서 정말 지독한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비대위를 인정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또 정권 재창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양쪽이 다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더욱이나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의 90% 이상이 한동훈 또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지자 간에는 문제가 없고 그 위에 엘리트들 간에 있어서의 일부 분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보면은 그 해외 직구 문제는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65세 그 면허, 그 직권보 면허 이것도 바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민심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소화배도 불을 끄듯이 딱 들어와서 불을 쫙 껐거든요.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도 싹 후퇴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원래는 그 정상적인 당정 관계에서 늘 있어야 되는 일이고 바람직한 거라고 보는데 이제 재밌게도 뭐냐면 이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국민연금 개혁 이 부분에서 언급을 좀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주자들 막 언급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도 그걸 관계 설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각을 세우게 되면은 왜냐하면 이건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찬반이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앞에 거는 사실 확실하거든요. 이거 빨리 불 끄지 않으면 또 민심이 그냥 악화될 수 있는 급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은 딱 선을 긋는 거 보게 되면 나름대로 그 한 측에서도 나름대로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